몇 년 전 호흡 건강을 잃고 아찔한 순간을 겪은 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 요양 중인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어쩐지 익숙한 그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 너무 오래간만이시다. 80년대 최고 인기 개그맨 이경래. 그가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폐사진 찍으면은 선명한데 저는 폐사진을 찍으면은 막 물보라치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핵을 앓았던 흔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슴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결핵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은 이경래. 위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내가 기침 심하게 하고 뭐 가래 끓고 막 뭐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질환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구나 해서 그 뒤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저만이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비법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잠정 은퇴 후 열심히 호흡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이경래 씨. 호흡기 관리의 기본은 마스크 착용. 특히 공기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씁니다. 예전에는 이제 벗고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연기 많이 맡으면 안 좋으니까 연기 맡고, 예전엔 다 들이마셨던 연기들. 지금은 환기도 잊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을 자주 마셔야 호흡기가 촉촉해진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수분 섭취도 열심히 합니다.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은 물을 많이 마셔요. 각종 폐질환 진단을 받고 아찔한 위기를 겪은 후 수년간 기울여온 그의 노력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의 현재 호흡기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폐결핵은 이제 비활동성 아직 이제 진행하지 않고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이 조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제 생활 습관이 잘 유지가 되고 다 관리를 잘 하셔서 지금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처음에 걱정 많이 했는데요. 의외로 좀 뭐랄까 괜찮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날아갈 것 같아요. 건강은 항상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개그맨 직접 선배님이시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인데. 옛날에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그 형님 그 동기분들 중에 후배들을 제일 잘 챙기는 거예요. 정이 많아 보이죠. 따뜻하고. 그럼 잘했어야지. 정도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프신지도 몰랐고 그래도 정말 죄송하네요. 후배니까는 홍덕희 씨가 영상 편지라도 하나 딱 날리시면 못 또 챙겨 혹시 죄송하다고 얼마나 좀 좋아할까. 띄워요. 형님 일단 건강 되찾아서 너무 기쁘고요. 더 건강하셔야 되고 고깃집 한번 가겠습니다. 형님 보고 싶어요, 형님. 보고 싶어요, 형님. 어디 앉아 계신 거야? 어서 오세요. 여기 가운데로 오세요. 그렇죠. 여전히 숨어 있다 나오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우리가 솔직히 영상만 보내드리기는 아쉽죠. 모셨습니다. 아니 근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 건강 저는 혈색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예전에 조금 알았었는데 그 계속 주의를 하니까 더 나빠지지 않고 그 상태로 쭉 있는데 뭐 지금은 뭐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강의 엄지군단입니다. 이분들이 호흡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꼭 챙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래 씨 참여해 주시죠. 폐활량을 올리는 훈련을 하면 올바른 호흡의 놀라운 효과. 폐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엄지의 제왕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만성 기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경막 호흡법을 준비했습니다. 건강 지키는 상수 호흡법 잠시 후 공개합니다.
이경래 씨를 모셨으니까 좀 연세대 호흡기내과 박혜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나요? 이경래 씨의 과거 호흡기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네. 이렇게 작은 빨대를 입에 물고 호흡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해. 입을 벌려도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죠. 네네네. 너무 답답했겠는데. 혹시 작은 거 하나가 아니라 한 30개 먹는 거 같아요? 그냥 하나예요, 달랑?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가 코를 통해서 목을 거쳐서 기관지로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포도송이처럼 생긴 허파꽈리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경래 씨의 폐시트를 보면 이 포도송이 부분이 담배 연기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서 다 파괴되고 터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폐기종이라고 하고요. CT에서 보면 까맣게 동글동글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이 폐기종인 상태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네. 아이고. 그러네. 이 안쪽이 막 까만 게 막 있네. 그래서입니까? 아까 지금 이경래 씨가 폐기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어떤 병입니까?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름 굉장히 긴데요. 네. 간단하게는 COPD라고도 부릅니다. COPD? 네. 이 COPD는요, 공기 중에 있는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면서 우리가 호흡할 때 지나가는 기관지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포도송이처럼 생긴 허파과리, 여기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기관지는 좁아지고 그리고 허파과리는 터져버리고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호흡 기능이 떨어지고 숨이 차게 되고 호흡을 짧고 얕게 하게 되면서 결국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아니, 야, 무섭다. 아니, 사망까지 COPD 오늘 처음 들었는데 무섭네요. 이경래 씨 폐가 저렇게 망가지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특히 담배를 오래 피신 것이 치명적이죠. 네. 하지만 담배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네.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무려 51%는요 비흡연자입니다. 어머, 어떡해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요즘 다 아시죠? 네, 미세먼지. 담배 연기와 미세먼지 얘기 들어보면 담배 연기 훨씬 독할 거 안 좋을 것 같아요. 저 냄새도 나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미세먼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 있는 게 담배 연기와 거의 구성성이 똑같아요. 온갖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 물질과 중금속 덩어리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높은 경보가 울린 날 우리가 하루 종일 외출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 종일 우리가 담배 2갑 핀 것과 똑같아요. 제가 그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흡연도 좀 했지만은 몸이 좀 안 좋을 때 신도시 근처에 아파트에 그 옆에 살을 때 아이고. 물론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 소음도 그렇고 그런 것도 예. 먼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숨을 깊게 안 쉬고 그냥 좀 뭐랄까 그냥 항상 이러고. 예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못 다니잖아요. 그냥 좀 참는다 그럴까? 그런 정도로 다녔는데 그게 좀 더 건강을 안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이름이 좀 어렵고 낯설어서 뭐 희귀병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흔하고 또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 COPD는요, 현재 세계 사망 원인 4위인 질환이고 또 빠르게 급증해서 세계보건기구는 내년이면 이 COPD가 사망 원인 질환 3위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고요. 실제로 가래나 호흡곤란, 기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검사해보면 4명 중에 1명이 이 COPD라고 판정을 받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얼마나 남았나요? 아니 그러면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환자 수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COPD 환자 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실 정확한 수가 파악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니, 그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근데 몇 위라고는 나오는데 나오는데 안 나오지? 왜 환자 수가 안 나오죠? 본인이 COPD 환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 경래 형님처럼? 네네네. 그래서 COPD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도 안 오고 검사도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COPD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남성 3명 중에 1명, 그리고 70대 남성은 2명 중에 1명이 이 COPD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60에서 70대 남성들 중에 COPD로 진단받고 치료한 사람은 5%도 안 되거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진단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어머. 그래서 환자들이 뭐 폐렴이 왔거나 또는 심각한 합병증, 후유증이 생겼을 때야 병원을 찾고 그때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발견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천운이네요. 네. 그러네. 저도 좀 무서워지는 게 제가 비염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건조한 가을이 되면 숨을 제대로 시원하게 못 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끔은 약간 숨 찬 것 같고 이렇게 크게 호흡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COPD 초기 증상일 수 있는 거예요? 뭐 모든 호흡곤란이 사실 COPD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호흡만으로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검사를 하셨어요. 아까 그거요? 녹화 네, 들어오기 네. 전에 이걸로 후 하고 불었던 검사죠. 네, 그게 바로 그 검사입니다. 이 호흡으로 인해서 폐 기능과 폐 나이를 측정하고 또 COPD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실제로 대한결핵 호흡기 학회에서도 추천하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 기계로 측정한 나이가 폐 나이보다 많게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폐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러니까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래 나이보다 폐 나이가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거네. 그렇죠. 네. 자, 과연 그 결과가 자. 어떻게 될까요? 가장 걱정스러운 이경래 씨 또 지금 아팠고 그렇지, 아직도 병력도 조금 있고.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는 걱정스러운데 이경래 씨 순위부터 한번 몇 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보여주세요. 61세. 아니, 3위예요. 3위예요? 3위예요. 공동 3위예요. 4위가 있어요, 이 사유가 위치? 있어? 어떻게 해요? 자, 폐 나이가 지금 61세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시고요. 어우. 만약에 관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뭐 90세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60세까지 나올 수가 있었대요. 예. 관리를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경래 씨. 그래서 공동 3위를 차지했어요. 관리를 해서. 누구랑 3위지? 근데 여러분 이경래 씨가 이제 공동 3위인데 한 분은 이경래 씨랑 같은 폐 나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 2위와 공동 3위 또 한 분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위, 3위. 홍덕기 씨 55세, 현영 씨 61세. 웬일이야? 저기 친구합시다. 누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현영 씨는 나이에 비해서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신체에 지금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염도 영향을 줬을 거고요. 진짜요? 그러면 항상 약간 어지러지한 이 기분이 산소 부족? 위암 환자의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코로 숨 잘 못 쉬시잖아요. 특히 주무실 때 코로 호흡을 잘 못해서 잘 때 몸이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 심장은 산소를 더 줘야 되잖아요. 더 빨리 떠요. 그래서 피를 더 빨리 돌리거든요. 심장과 폐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면 점점 심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지금과 같이 폐가 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네. 현영 씨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게 그래도 공동 3위예요. 채연 씨랑 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네. 누가 봐도 채연 씨랑 저는 건강 체질이잖아요. 완전 건강 아니 근데 체질에다가 아까 비염이 있고 콧물 많이 나온다 해서 모르는 심지어 거야. 저도 지금 코가 막혀갖고 숨 쉬는 게 지금 답답하거든요. 채연 이 씨와 큰 코가. 채연 씨와 강수정 그러면은 씨입니다. 채연 씨가 4위인가 보다. 양보할게요. 너무 걱정돼요, 지금. 빨리 보여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80살. 80세야. 강수정 씨 폐나이 80세. 어머, 어떻게. 황성 선생님. 여기 지금 너무 웅성웅성거리는데요? 저 괜찮아요, 건강해요. 80세 강수정 씨. 아니, 이거 근데 예의를 좀 잘못 나온 갖춰주세요. 거 아니에요? 채연 씨랑 저랑 한 살 차인데, 솔직히 말해서. 강수정 씨의 폐 나이가 80세로 나왔고요. 특히 네. 중요한 거는 사실 폐 기능이 61%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 한쪽 어디 갔어요? 동년배 또래 정상인 분들에 비해 60%만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고요. 정상인 분들에 비해 60%만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이제 다른 정상인의 폐가 양쪽 폐로 숨을 쉬고 있다면 사실 한쪽 폐 없이 나머지 한쪽 폐로만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해서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임신했을 때 제가 약간 시험관으로 아기를 낳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주사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폐에 물이 차가지고 제가 거의 만삭 때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거의 한 쓰러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병원에서 막 심장 사진도 찍고 막 폐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게 혹시 뭐 그랬을 원인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염증이 후유증으로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폐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COPD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뭐 PET-CT라든지 또 추가적인 다른 더 자세한 검사들을 시행을 해서 원인도 좀 찾으셔야 되겠고 적절한 치료도 해야 되겠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폐 기능이 61%라는 것은요, 뇌에도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호흡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뇌졸중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호흡이 수명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평생 사람이 사는데 호흡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빨리 다 쉬는 사람은 더 빨리 숨이 끊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네, 실제로 미국 생명과학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호흡이 짧고 그 호흡수가 이렇게 가쁘게 쉬는 동물일수록 수명이 짧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거북이가 오래 사는 걸로 유명하죠. 네. 거북이는 분당 2, 3회 호흡을 해서 평균 250년에서 300년을 오래 산다. 야, 분당 2회, 3회. 네. 근데 코끼리도 오래 사는 걸로 유명한데 분당 5, 6회 호흡을 하고요. 수명이 150년에서 200년으로 한 인간의 2배 정도 되죠. 근데 사람의 경우는 분당 15회에서 20회로 수명이 70년에서 100년 되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개는 분당 80에서 95회를 호흡하기 때문에 그러네. 수명이 15년에서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쉴 수 있는 거를 빨리 쉬어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깊고 올바르게 천천히 호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목표를 한 분당 10회 정도로 잡아서 잘 쉬어주시면은 장수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호흡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좀 난감하거든요. 그렇죠. 폐활량을 올리는 훈련을 하면 폐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한 사람의 폐는 고무풍선처럼 탄력이 좋아서 숨을 들이쉬면 폐가 잘 팽창하고 숨을 내쉬면 다시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폐는 그렇게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도 못하고 잘 쪼그라들지도 못해서 얕고 짧게 쉬게 됩니다. 이때 호흡하는 폐를 늘리고 쪼그라들게 만들어주는 근육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횡격막이거든요. 횡격막. 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횡격막은 가슴 명치 부분 정도에 위치해서 복근과 갈비뼈 그리고 등 근육에 연결되어 있고 그릇을 엎어놓은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육과 인대로 이루어진 횡격막이 아래로 움직이면 폐도 함께 늘어나서 폐에 공기가 들어오고요. 네.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 폐가 쪼그라들어서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횡격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폐를 움직이면서 결국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횡격막을 잘 단련해서 호흡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폐도 못 움직이지만 횡격막도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횡격막 어떻게 움직여요? 야, 움직여! 이게 아니잖아요. 호흡을 잘하면 횡격막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한 호흡 재활 지침서에 의하면 호흡으로 횡격막을 단련시켜서 폐 기능을 올리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그 박혜정 엄지가 사전에 사실 논의를 해서요. 네. 폐 나이를 다시 젊게 돌리는 횡격막 호흡법을 준비했습니다. 폐 나이를 되돌리는 횡격막 호흡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호흡이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어지러지하고 예. 네, 숨이 가빠요. 집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페트병. 이건 다 페트병이요? 집에 있거나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요즘에 페트병 플라스틱 하나만 안 있으면요. 여러분 폐 나이를 다시 젊게 되돌릴 수가 있고요. 뇌졸중 예방까지도 가능한 횡격막 호흡법을 할 수 있습니다. 좋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통해서 횡격막 근육을 쓰는 그 운동을 하시면 폐활량이 훨씬 더 늘어나서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숨을 들이마시는데 그냥 들이마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법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못하십니다. 그냥 숨 쉴 때 배가 들어가죠. 네. 위에 가슴이 그죠? 나오죠.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이건 아닙니다. 반대로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횡격막 운동인데요. 자, 그것을 페트병을 입에 물고 왼쪽 팔은요 배를 만지십시오. 그리고 페트병을 다 마시는데 이 병이 다 이렇게 오므러드는 겁니다. 그때 배가 나오는 겁니다.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우와, 더 쪼그라져야 되는 말. 그렇군요. 대략적으로 시간은요. 들이마시는 시간은 5초 정도. 그리고 내쉴 때도 5초 정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서둘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현영 시작. 둘, 셋, 넷, 다섯. 내쉬세요.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합격입니다.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강수영 씨 표정이 안 좋아요.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들이마시는 거예요. 시작. 마시지 마시고. 마시지 마시고. 자, 왜 마시지 마시고. 자, 준비하시고. 자, 하나 한 다음에 하나, 둘, 시작. 중계 방송해드립니다. 강수영 씨 현재 폐 나이 80세. 중계 방송해드립니다. 강수영 씨 현재 폐 나이 80세. 네.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들이마시는 거. 들이마시면서 손으로 하시면 돼요. 손으로.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큰 병보다는요. 이렇게 집에 조그만 병도 있죠. 요 병을 이용하시는 게 처음에는 더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거 좋네요. 우리한테 처음부터 이걸 주지. 한번 조그만 번 해볼까요? 훨씬 더 쉬울 건데. 배 시작. 만지시고요. 배. 넷, 다섯, 여섯. 네, 훨씬 쉽죠? 이게 배에 힘이 진짜 딱 들어가지 않아요? 딱 이렇게 네. 마실 때 배가 빵빵해지면서 배 근육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횡격막을 안 쓰는 겁니다. 그렇지. 그거를 지금 써보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운동하다 보면 나중에는 방법을 알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폐활량을 훨씬 늘릴 수 있겠죠. 주의해야 될 점이 좀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페트병 처음에 하시다가 안 되니까 자꾸만 여기 근육이 빳빳하게 쓰고 어깨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훈련의 목표는 횡격막을 우리가 단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호흡할 때 주요 근육이 돼야 되는데 이 운동을 하실 때는 거울 앞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깨가 좀 안 올라오게 하셔야 횡격막을 더 단련시킬 수 있지 지금처럼 어깨를 자꾸 올리시면 호흡의 보조 근육을 자꾸 긴장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어깨를 고정시키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같은 원리로 풍선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실제 풍선을 이용해서 방금 알려주신 호흡을 주 3회 8주간 수시로 했더니 폐 기능이 개선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페트병 하나면 배 튼튼. 뇌졸중까지 예방하는 횡격막 호흡 가능. 초간단 횡격막 호흡으로 폐 나이 되돌려보세요.